그걸 알 수 있는 건 정영희 씨가 40년 전의 상황이에요. 영희 언니가 그쯤에서 그만뒀으면 좋았을 텐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금요일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한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전문직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비자 신청 수수료를 현재의 약 $1,000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H-1B 비자 발급이 미국인 일자리를 위협하고 특히 저임금 외국 인력 고용을 조장한다는 백악관의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가 스템 분야에서 미국인의 경력 개발을 막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8만 5천 건으로 제한된 H-1B 비자는 추첨제로 운영되는데 이로 인해 인력 파견 회사들이 대량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남용 사례가 빈번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H-1B 비자의 통상 임금 수준을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통한 외국 인력 유입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보수 농객 찰리 커크가 총격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ABC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가 방송 중단 조치를 당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미 키멜은 방송에서 커크의 죽음을 둘러싼 마가 지지자들의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고 이에 ABC 방송국이 무기한 방송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진보 진영과 할리우드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작가 조합은 성명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면서 지미 키멜과 작가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단 결정 직후 할리우드 블러바드에 위치한 지미 키멜 라이브 스튜디오 앞에서는 ABC의 조치를 규탄하는 항의 시위가 예정대로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찰리 커크의 죽음과 키멜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미국 사회의 깊은 정치적 갈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셜 시큐리티 기금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하나로 은퇴 연령 상향 조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프랭크 비시냐뇨 사회보장국 커미셔너는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은퇴 연령 조정 가능성에 대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SSA의 예측에 따르면 노령 및 유족보험과 장애보험기금은 203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소셜 시큐리티 혜택은 약 24% 삭감될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신탁위원회는 제도의 지속을 위해 앞으로 75년간의 재정 적자를 메우려면 급여세를 3.6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시냐뇨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협력해 실질적인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도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해킹을 통한 계정 탈취, 위조 여권으로 마일리지 사용 시도 또는 위장된 피싱 이메일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등 다양한 수법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범죄자들은 훔친 마일리지를 암시장에서 거래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에서 웹사이트 재정비와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IT 기업 미셸 람 대표를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새 항공사 마일리지나 포인트까지 탈취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생각할 때, 나는 대한항공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는데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본인이나 등록된 가족밖에 발권이 안 되세요.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다른 그 외국 항공사, 뭐 알래스카 마일이라든지 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이런 항공사는 타임까지도 우리가 발권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항공사의 계정을 탈취를 당하면 실제로 들어가서 발권을 하는데 네. 가장 최근에 황당한 사례가 뭐였냐면요. 음. 내 마일리지를 훔쳐서 발권하는 것까지는 뭐 용서해 줄 수가 있다고 치더라도 네. 이미 내가 발권해 둔 거를 캔슬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왜냐하면 캔슬해야 마일리지가 다시 돌아오니까 아. 그 마일리지로 해서 훔쳐가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것도 그럼 해킹의 일환인가요? 당연하죠. 해킹이라는 게 네. 어려운 해킹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알래스카 항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알래스카닷컴을 로그인을 하는 그 로그인까지만 탈취하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해킹해서 자기가 우리 마일리지를 훔쳐가는 건가요? 그거죠? 아니요. 거기에서 그 마일리지를 이렇게 외부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네. 거기 자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발권을 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방은 그냥 부지런히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씩 본다든지 그런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메일에서 실제로 제가 캔슬을 하잖아요. 네. 이메일 날라오거든요. 음. 내가 이 표를 여정이 바뀌었다라고 날아오는데 이제 그런 이메일을 하도 스팸에 밀리다 보니까 아. 거기서 날아오는 메일을 광고성 메일로 또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광고성 스팸 메일까지 모두 다 필터링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것도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추천하신 거는 자꾸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들어가서. 그렇죠. 항공사에서 로그인을 뺏기게 되면 로그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로 해결을 하셔야 해요. 또 이 얘기도 있어요. 신용 기록을 보호하기 위한 크레딧 프리즈라는 말 처음 네. 들어보는데요. 어떤 뜻인가요? 제가 신용 3사를 프리자라는 거는 제가 꾸준하게 주위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네. 실제 어떤 분이 본인은 대출받지를 않았는데 내 계정으로 자동차를 사러 가셨대요. 네. 그랬는데 이런 걸로 대출이 이만큼 나갔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신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 신용 기록, 그러니까 내 신용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이용을 해서 누군가가 대출을 신청을 한 거예요. 신용카드를 신청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크레딧 프리즈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할 때 신용 기록을 조회를 하잖아요. 네. 그 신용 기록을 조회하는데 3군데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들을 전부 다 들어가서 무료 서비스고요. 들어가셔서 내 신용 기록을 아무도 이걸 조회할 수 없게 프리즈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접 저희가 크레딧 프리즈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들어가서 하는데 뭐 5분도 안 걸리고요. 그 구글에서 그냥 신용카드 조회 3군데에서 프리즈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세하게 링크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크레딧 프리즈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러면 해킹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신용 3사 크레딧을 프리즈하는 거는요. 해킹이라기보다는 내 계정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먼저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어딘가에서 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해킹을 당한 거거든요. 그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내 소셜 번호를 가지고 어떤 내가 그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을 받는다든지 물론 당연히 나한테 오지가 않겠죠. 또는 어떤 그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나의 좋은 신용 기록을 이용을 해서 그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또 어르신들, 우리 한국 사람들 카카오톡 많이 쓰잖아요. 그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도 그러면 해킹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네. 카카오톡이라고 안전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용카드 같은 정보들을 가끔 카카오톡 맞아요. 전송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그건 절대 위험하고 뭐 카카오톡으로 나의 뭐 패스포트 사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전송을 절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으세요. 전송하고 나서 삭제를 하는 거는요? 삭제를 해도 그게 여전히 그 휴지통 카카오톡 서버에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일단 처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카카오톡으로 절대 그런 개인정보가 담긴 걸 주고받으면 안 되는군요. 저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은 이런 네. 이야기를 제가 100번을 해드려도 네. 본인에게 그 일이 닥치기 전에는 네. 뭐 그냥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닥치기 전에 먼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아,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 확률이 높나요? 실제로? 확률이 실제로 사례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당하신 사례들이 꽤 많으세요. 아, 카카오톡으로? 네네. 아, 네네. 그러면은 그 개인정보 이렇게 보내는 거, 전송하는 거 외에 또 혹시 조언하고 싶은 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가장 내가 다른 것들은 비밀번호가 기억하기가 내가 막 너무 어려워서 쉽게 만들었다고 하시더라도요. 딱 두 가지 내가 금융권, 은행이랑 구글 이메일의 비밀번호는 절대 어렵게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구글 이메일이 해킹이 되시잖아요. 네. 해킹이 되면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고요. 내 구글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나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스팸이 발송되게 돼요. 아, 그러면은 그 받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유승윤 국장이 나한테 그 보냈네라고 믿게 되지 의심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 내 이메일의 비밀번호는 어렵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이걸 해킹을 당했다는 게 있으면 주위에 바로 알리셔야 돼요. 네, 해킹당했다, 이렇게. 네네. 네. 그리고 제 이름으로 간 거는 열지 말라, 이렇게 알리면. 맞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사실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다른 내 지인 계정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가끔 메시지가 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진짜 그 돈 빌려달라는 그 지인으로부터. 그것도 그래서 사진까지도 네, 진짜 맞아요. 올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하나 제가 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네. 굉장히 많이 받는 사례인데요. 네. 그 어떤 번호로 전화가 왔으면 안 받잖아요. 네. 스팸이니까. 안 받고 나서 안심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문자가 또 와요. 네. 그러면서 내 연락처에 네 전화번호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전화번호를 주고받은지 기억이 안 난다. 네 이름이 뭐였지? 라고 굉장히 달콤한 문자가 와요. 네. 그러면 거기서 보통의 사람들은 나는 너를 모르는데 라고 한마디를 보내잖아요. 네. 그 순간부터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기인가요, 이건 또? 그건 뭐냐면 이 전화번호를 이제 보트들이 다 번호를 추출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있는 번호인지 아닌 번호인지. 네네. 네. 그래서 한마디라도 나 아니라고 대꾸 한마디만 해도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번호다라고 생각을 해서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연락처에 네 번호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네.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비슷한 문자가 오면 그냥 삭제만 하면 될까요? 이그노어. 네. 절대 대꾸하시면 안 되고 삭제만 하시면 돼요. 네, 삭제하시고 대꾸하지 말고. 네. 네, 신종 수법인가 봐요. 네. 저는 굉장히 많이 받는 연락이거든요. 그래요? 네. 너무 유용한 정보를 오늘 진짜 큰 팁을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들 피해 없이 정말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하는 그날까지. 네네. 우리 디지털의 모든 거 전문가로 또 이제 투고수 대표님으로 계시는데 우리 미셸남 대표님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서 인사 나눌게요. 네. 저는 투고수를 운영한 지는 30년 가까이 되었었고요. 그동안은 시카고에서 스마트폰 강사로 많이 활동하다가 요즘은 그 인공지능 AI 쪽에 이제 그 프롬프트 같은 관련으로 이제 강좌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19일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레이카운티 재무관 할리킴이 일리노이주 감사관직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레이카운티 재무관으로서 투자 수익을 크게 높이고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주목받아 왔습니다. 감사관은 주정부의 지출을 총괄하고 재정을 감독하는 고위직으로 주지사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